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버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연습장 가서 레슨을 받을 때 프로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프로를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레슨을 받아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슨을 받을 때 여러분들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내가 그 돈을 주고 뭐 저렴한 돈은 아니죠. 상당히 뭐 비싼 돈이죠. 대부분 골프가 1대1 레슨으로 가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또 그리고 혹시 또 단기간에 또 빨리 받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또 필드 레슨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마련인데,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그 레슨 프로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그 양대 프로 산맥의 여자 남자 KPGA와 KLPGA에서는 그 티칭을 하는 그 전문 그 프로 그 그레이드 등급을 없앴습니다. 예전에 뭐 티칭, 세미, 그다음에 PGA, 뭐 투어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한 4단계 정도 구분을 둬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티칭에 대해서도 그 등급을 부여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뭐 난무합니다. 그래서 골프는 보면은 뭐 연습장 가서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냥 누구든지 다 프로예요. 누구든지 다 옆에 가르치고, 심지어는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골프는 아침에 배운 사람이 저녁에 배우러 온 사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한 구분이 없어서 좀 상황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소비자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어떤 식으로 프로를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프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그 프로는 자기 볼 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별개의 과목이라고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볼을 치는 것은 운동 감각이 좋든 아니면 경험이 많든 볼 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볼을 잘 치면서 잘 가르치면 좋겠죠. 하지만 이 표현의 능력,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은 표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걸 개발을 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 사람에 맞게끔, 그 사람 능력에 맞게끔 얼마적으로 효과적으로 가르치느냐, 이게 저는 레슨 프로의 1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프로를 가르쳐야 된다, 아니면 주니어들을 가르쳐야 된다, 선수를 가르쳐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 플레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입문 과정이라든가 한 80대 중반까지 치기 전까지는 저는 표현의 방식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단은 그 연습장 가서 프로를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자기 체형과 비슷한 사람을 선택을 하면 일단은 큰 실수는 범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에 프로 따기 위해서 프로까지 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고민에 대해서 동일한 고민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따로 어떠한 정보를 얻을 거 없이 자기 경험에 의해서도 충분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죠. 대부분 체형이 비슷하면 스윙 자체가 비슷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굵고 어떻게 보면 뚱뚱하지 않습니까? 어깨도 높고 얼굴도 크고 목도 작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키 큰 사람의 어떤 레슨 방식을 제가 접한다, 유연성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 레슨을 접한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볼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체형과 비슷한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에 큰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장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디 프로에서 뭐 우승을 했네,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70대를 친다, 내가 뭐 2분 언더파를 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한 가지 팁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이제 한 80대 초중반까지 간다라고 치면 일단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래저래 다양한 상황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순간순간에 고민했던 사람의 노하우가 전부 다 축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예로, 일단은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요즘에 그 연습장에서 또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면 나이 먹고 연습장에서 요즘에는 뭐 20대 후반에서도 빨리 선수를 포기하고 이렇게 그 연습장에 들어와 가지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레슨을 하는 그런 또 프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손님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레슨을 받기를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신규로 또 들어오면 약간 프레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뭐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그 연습장에 남아 있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본인이 아주 잘 가르쳐 가지고 참 경제적으로 괜찮게 벌이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오더가도 갈 데 없어 가지고 이제 뭐 연습장에 남아 있어 가지고 자기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뭐 프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전자에 일단은 경험이 많고 손님들이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프로들이 계속 남아 있고 오랫동안 레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경험 많은 프로들을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별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저도 뭐 아카데미도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아카데미 소속으로 그 레슨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한 상황에서 보면 솔직히 여자들을 가르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상황을 겪고 또 주변에도 그 뭐 술자리나 아니면 뭐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을 많이 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운동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고민하는 부분이 아무리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여성분들은 여성한테 레슨을 받는 게 낫고 남성은 남성들한테 레슨을 받는 경우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솔직히 여성 프로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이 좋죠. 여성들이 이제 인기가 많이 좋다 보니까 레슨이 이제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자 프로님들 보면 참 매정합니다. 딱 지정된 시간 절대 오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왕이면은 좀 남자 프로들한테 그 남자들은 남자 프로들한테 배우는 게 좀 낫겠고, 다음 부분으로 성실성의 문제인데,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초보 때는 좀 오래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스윙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래 많이 지켜봐주면서 프로가 뭐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거울 보고 요즘에 뭐 화면이 있어서 바로 녹화돼가지고 녹화된 것을 자기 스윙을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옆에서 프로가 지켜봐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프로가 성실성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성실하고 오래 봐주는 프로가 좀 괜찮은 프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번째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몸을 만지면서 막 그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레슨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사람의 감이라는 것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백스윙 탑을 했을 때 이렇게 잡고 저렇게 잡고 하는 것은 당장은 느껴지지만은 결국에 이게 돌아서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론에 대한 원리를 알려주는 프로가 좋은 프로가 아닌가. 근데 이제 이론에 대한 원론을 알려주려고 하다 보면 이 프라이빗 레슨, 1대1 레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뭐 옆 사람한테도 들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요즘에는 뭐 캠프도 많이 뭐 발달이 돼 있고 집체 기간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가지고 아마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뭐 옆에 좀 사람이 지장이 있더라도 원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원리, 스윙의 원리 이걸 가르쳐 주면서 당연히 뭐 안 되면 몸도 잡아줘야 되겠죠. 하지만은 몸 잡고 이렇게 단순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잡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론과 원리를 가르쳐 주는 프로가 저는 좋은 프로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 골프 스윙을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지적이요. 요즘에 인터넷이고 그다음에 뭐 워낙 골프에 대한 다양한 뭐 그 이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들은 다 프로입니다. 보는 것들은 프로. 뭐 보고 지적 못 합니까? 이거 안 좋네, 저거 안 좋네. 지금 뭐 선수들도 스윙 뭐 150명 있다가 150명 다 분석해 보면 뭐 교과서 같은 스윙도 있겠지만 몇 가지 다 지적할 수가 있죠. 지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하세요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프로가 진정 좋은 프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레슨 받는데 본인이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선택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또 레슨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프로들이 전부 다 물어봐야 됩니다. 레슨을 할 때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인터뷰를 하고 그 자료의 한도 내에서 레슨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레슨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 레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는 기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연습장 프로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한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들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알려주면 프로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아마 저 레슨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뭐 좋아했던 운동이나 조금이나마 했었던 운동 있잖아요. 그런 것을 프로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운동마다 다 메커니즘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선수 생활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취미로 어떠한 생활을 했었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 자체가 거기에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다. 뭐 배드민턴 동호회 많이 하니까. 배드민턴하고 골프하고는 이 오른쪽 손목이 완전히 상극입니다. 배드민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손목이 뭐 깎일 때까지 이 운동 많이 해서 이렇게 오른손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프를 거의 오른손이 손목으로 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알아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레슨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먹는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프로들은 피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유도를 했다. 유도나 레슬링 같은 경우는 이 당기는 힘에 대해서 워낙 그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뭐 뿌리는 운동을 또 하면서 어느 정도 바꿔줘가면서 레슨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야구를 했다, 농구를 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프로에게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본인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 프로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내가 왼쪽 무릎이 안 좋다, 오른쪽 어깨가 안 좋다, 그걸 알려줘야지. 그걸 이야기 안 하고서는 프로가 점쟁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원래는 이제 프로가 전부 다 인터뷰를 하면서 다 적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뭐 그러한 게 없으니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프로에게 먼저 내가 이런 정도가 부상 정도가 있으니 좀 고려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프로는 웬만한 프로들은 그걸 다 전부 다 고려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오른쪽 어깨가 안 좋기 때문에 오른쪽 힘이 안 들어가니까 왼손으로 좀 더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레슨이 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이제 뭐 제가 예전에 레슨을 했을 때에 좀 했던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건데 좌뇌와 우뇌 발달에 따른 이제 그 좀 레슨에 대한 표현 방법인데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레슨을 일반 고객이 들어오면 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문과냐 이과냐 이런 걸 좀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좀 달리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좌뇌형 인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수리 능력, 뭐 수학적 능력, 그리고 딱딱 떨어지고 뭐 계획적이고 이런 게 많고 좀 운외적인 것은 좀뭐 문과 쪽, 은유적인 거, 그다음에 감성적인 거 이런 게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뭐 의사들이나 그다음에 뭐 저기 뭐 건축 설계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슨을 할 때 정확하게 딱딱 끊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좀 효과적이더라고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백스윙 했을 때 백스윙 탑에서 무릎 각도는 15도, 허리는 45도, 어깨는 90도 이렇게 됐을 때 완벽한 엑스펙터 양에 대해서 백스윙에 힘이 저촉이 됩니다. 힘이 저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줬을 때 산술적으로 딱딱딱 해서 기억에 금방 남고 따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운해형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유적인 비유를 하죠. 자, 그 리듬을 타실 때 춘향이 그네 타시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춘향이 올라갑니다. 앞으로 굴립니다. 뒤로 갑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갔을 때 백스윙.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프로들 중에서 이걸 좀 알 수 있는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제 자랑은 아닌데 본인들한테 어필을 해야죠. 저는 좀 어떤 걸 이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정확하게 좀 딱딱 좀 끊어져 가지고 통계적인 거, 계산적인 부분에서 수치적인 걸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좀 그 말을 좀 제가 연상하기 좋게끔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자기 내가 뭐 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한테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요구를 하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 레슨을 200% 받는 활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저는 원포인트 레슨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원포인트 레슨을 신청을 하고 뭐 아니면 또 상급자한테 원포인트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원포인트가 가장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까도 지금 전자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부상 정도, 성격, 스윙 밸런스, 스윙 리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부분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5분, 10분 만에요. 5분, 10분 만에 그 다 레슨해서 고치면 뭘 못하겠습니까? 다 2분 언더파 다 치죠.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은 상급자들이 아니면은 내가 저 프로들한테 내가 3개월 이상 내가 레슨을 받았다.
근데 내가 어느 순간 스윙이 망가져가지고 어느 부분이 망가졌는지 한번 봐보고 싶다. 이랬을 때의 원포인트가 필요한 거지. 처음부터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원포인트를 내가 받아가지고 스윙이 좋아진다. 그것은 프로도 위험하고 프로도 원포인트를 대부분 받는 경우가 거기서 고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원포인트에서 과제를 부여를 하고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제 월 레슨, 그 다음에 분기 레슨으로 유지하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우리 저기 고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프로를 그 선택을 할 때 일단 원포인트를 한번 받아보세요. 원포인트를 한번 받으셔가지고 아, 저 프로가 어떤 프로인가, 내가 레슨을 받아야 될 프로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를 받아보면서 하는 것도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원포인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받다 보면 프로들한테 이제 필드 레슨을 좀 한 번씩 받고 싶기도 하고 옆에서 필드 레슨 한번 받아보는 것도 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필드 레슨 가가지고 스윙을 점검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윙은 연습장에서 완성이 돼야죠. 필드에 나와서는 자, 에이밍 요령, 그 다음에 코스의 활용 요령, 그 다음에 트러블샷, 그 다음에 상황별로 여기에 대해서 탈출하는 방법, 라이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슬라이스 홀은 어떤 식으로 쳐라,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필드 레슨도 처음 만나가지고 프로랑 해서 갔다?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9홀 정도 끝나면 대부분 이제 골프 한 9홀 정도 치면 그 사람 성격 나옵니다. 정말 얌전하게 생겼는데 급하게 치는 사람들 성격 무지하게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걸음걸이 보면 대부분 걸음걸이하고 그 사람 스윙 리듬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홀 정도 치면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필드 레슨도 마찬가지로 필드 레슨을 내가 프로들한테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프로한테 원포인트 레슨 한 번 정도는 본인의 그걸 점검을 하고 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필드 레슨을 가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야지 만약에 자기가 스윙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스윙에 대해서 이래서 저래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한마디만 보면 알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봤기 때문에 금방 이 부분이 무너진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큰 카테고리로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말로버디였습니다.